2022년 5월 뉴욕치과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풍치로 인해 치아가 흔들리고요. 왼쪽은 치아 두 개가 상실된 것이 보입니다. 관련 동영상은 저렇게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내용에도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구강 내 사진이고요. 임플란트를 심을 남아있는 뼈가 거의 없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하고요. 보통 저 정도의 뼈밖에 남아있지 않으면 측방거상법으로 뼈이식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IBS CMC라는 좋은 도구가 있기 때문에 수직거상법으로 시행을 하였고요. 오른쪽 CT를 보시면 측방거상법으로 했으면 측방이 뚫어져 있어야 하는데 수직거상법으로 했기 때문에 측방은 뚫어져 있지 않습니다. 왼쪽이 뼈이식 전 CT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뼈이식 후 CT 사진입니다. 뼈이식 후를 보시면 뼈가 많이 증가한 것을 관찰하실 수 있고요. 뼈이식을 했는데 생각보다 뼈가 이식이 많이 안 돼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수직거상법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뼈가 임플란트를 잘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식립 한 달 후 사진인데요. 부착치은이 임플란트를 잘 둘러싸고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왼쪽이 2022년 5월 처음 내원하셨을 때고요. 중간이 2022년 6월 상악동 거상술 후, 제 밑에가 2022년 11월 임플란트 식립 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IBS의 CMC로 수직 거상법을 했기 때문에 임플란트 픽처 위로 본 프래그먼트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왼쪽이 뉴욕 치과의 맞춤 어벗 사진이고요. 슈프라 마진으로 제작했습니다. 오른쪽이 PFM 보철이고요. SCRP 타입입니다. 처음부터 보철 완성 후까지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임플란트는 덴티움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인 심플 라인입니다.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부러짐에 가장 저항성이 큰 임플란트 종류이고요. 픽처 길이는 12mm, 현재 덴티움에서 나온 가장 긴 길이입니다. 임플란트의 수명으로 봤을 때 제일 오래 갈 수 있는 확률인 조합입니다. 앞에 임플란트는 4.3 곱하기 3.8 곱하기 2 곱하기 12 티슈 레벨 임플란트고요. 뒤에 임플란트는 6.5 곱하기 4.8 곱하기 2 곱하기 12 역시 티슈 레벨 임플란트입니다. 저 임플란트가 혹시 부러진다면 노란 원 부위가 부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본 레벨 임플란트 직경 3.8을 식립하는 것보다는 부러짐에 대한 저항성이 훨씬 더 있는 것이고요. 더 두꺼운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부러짐에 대한 저항성이 커지지만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게 식립하려면 더 굵은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는 없습니다. 저런 경우 커프 3짜리가 나오면 노란 부분의 두께가 훨씬 두꺼워지나 몇 년간의 건의에도 덴티움은 바꾸진 않고 있습니다. 왼쪽은 DO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이고요. 4.8 곱하기 4.5 곱하기 3 곱하기 8.5 이런 거고요. 저 정도 두께면 잘 부러지지는 않겠지만 만약 부러진다면 노란 원 부분이 부러질 것입니다. 임플란트에서 가장 얇은 부위니까요. 티슈 레벨의 장점을 살리려면 저 4.8 부위가 5.5나 6.0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덴티움에 없는 커프 3짜리가 있지만 저 임플란트의 경우 티슈 레벨의 장점과 커프 3이 있다는 것의 장점을 거의 살리지 못하는 디자인입니다. 이건 DO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인 4.8 곱하기 3.6 곱하기 3 곱하기 8.5고요. 부러진다면 노란 원 부분이 부러질 것입니다. 임플란트에서 가장 얇은 부분이니까요. 커프가 약간 오목합니다. 만약 커프가 직선이라면 보이는 차이만큼 임플란트의 가장 얇은 부위가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힐링이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녹색 선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만약 보라색처럼 약간 기울기가 있는 형태로 된다면 얇은 부위가 좀 더 두꺼워질 것입니다. 임플란트 긴 것을 식립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임플란트를 둘러싸는 뼈가 많아지니까 임플란트 수명에 좋을 것입니다. 상악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악보다 뼈가 평균적으로 3배 정도 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악보다는 상악에서 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대부분의 치과에서 긴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을까요? 1. 만약 임플란트가 부러졌을 경우 긴 임플란트는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본레벨 임플란트의 경우 부러짐에 대한 저항이 다른 임플란트 종류에 비해 약하니까 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부러짐에 있어 임플란트 종류 중 가장 장점이 있으므로 비교적 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본레벨 임플란트에 비해서 장점이 많습니다. 물론 전혀 안 부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상악 구치부의 경우 보통 저렇게 긴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악동 거상술에 대한 두려움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뉴욕치과의 경우 IBS의 CMC BEB를 쓰고 나서는 상악동 거상술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뉴욕치과에는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상악동 거상술 키트가 있으나 IBS 상악동 시스템이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IBS의 CMC BEB라고 해서 모든 케이스에서 다 되지는 않고요. 보조적으로 몇몇 케이스에서만 다른 키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건 따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환자분은 강릉에서 개원하고 계시는 원장님께서 뉴욕치과 유튜브를 좋게 보시고 부산에 사시는 친척분을 소개한 케이스입니다. 상악 좌측 두 번째 큰 어금니가 없는 상태고요. 왼쪽이 식립 전 CT고요. 오른쪽이 식립 후 CT입니다. IBS의 BEB로 상악동 거상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식립 전후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임플란트를 오래 쓰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게 식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착치은의 양이 많아야 합니다. 보면 충분한 부착치은이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을 보면 잇몸의 색깔이 다른 부위 잇몸의 색깔과 차이가 없습니다. 염증이 일어나면 잇몸이 붓고 붉어집니다. 이건 다른 환자분의 임플란트 식립 전 CT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식립 후 CT입니다. 8mm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상악동 거상술 없이 가능하지만 긴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IBS의 BEB를 이용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충분한 부착치은이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을 보면 잇몸의 색깔이 다른 부위 잇몸의 색깔과 차이가 없습니다. 염증이 일어나면 잇몸이 붓고 붉어집니다. 임플란트 보철이 올라간 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빨간 원 임플란트는 부산에서 임플란트가 싸다고 유튜브나 SNS 상에서 광고를 정말 많이 하는 치과에서 한 임플란트입니다. 근데 실제 비용은 광고한 것보다는 30% 정도 비쌌고요. 환자분도 하시고 뭔가 이상하셨는지 확인을 하러 오셨는데 일단 식립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기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환자분은 서울에서 3년 전에 하신 상악 전체 임플란트입니다. 7개의 임플란트 중 2개를 지금 발치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오로지 임플란트 가격 싼 것을 광고하는 치과에서 한 환자분 치고 임플란트를 오래 쓰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환자분은 6년 전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네트워크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셨고요. 2개의 임플란트는 뽑아야 하고 몇몇의 뼈가 녹은 임플란트들이 관찰이 됩니다. 요즘 임플란트가 싸다고 광고하는 많은 치과 홈페이지에 저런 문구들이 많습니다. 임플란트 수명은 정품 임플란트를 쓴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웃긴 게 그러면 가품 임플란트도 있다는 얘기인데 가품 임플란트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 임플란트 수명에 관여하는 요소는 정말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게 식립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타 치과에서 식립하시고 확인하려고 뉴욕치과를 방문하시는데 한 번 식립한 임플란트는 만약 잘못되면 빼고 다시 하는 방법밖에 잘 없습니다. 임플란트가 빠지는 이유는 정말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게 식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요?
어금니 부위의 경우 임플란트를 뼈가 최소 1.5에서 2mm를 둘러싸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CT를 찍어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왼쪽이요. 임플란트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른 치과를 가서 확인할 게 아니라 하신 치과에서 이 사진 둘 중 하나를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물론 임플란트를 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사용하는 동안은 편안해야 하고 무엇보다 오래 써야 합니다. 뉴욕 치과의 소개로 임플란트를 하러 오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임플란트 해봐야 3, 4년밖에 못 쓴다는데 이러십니다. 오로지 임플란트 가격 싸다고 홍보하는 곳들 중 일부가 임플란트에 대한 불신만 만들고 있습니다. 가격만을 홍보하는 치과에서 하고 문제가 생겨 뉴욕 치과에 오신 환자분들을 보면 일단 대부분 광고하는 가격보다 적게는 30%, 많게는 100% 이상 비쌉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싸다고 해서 임플란트 수명이 3, 4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하면 임플란트를 한 지 1, 2년, 보통 3년에서 5년 후 문제가 생겨 뉴욕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보통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걸 원하지 않으셔서 하신 곳에 가서 말씀해 보시지 그러세요 하면 의사 얼굴을 잘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40만원, 50만원 해서 3, 4년 쓰는 것과 100만원에 해서 10년, 20년, 30년 쓰는 건 어느 게 더 합리적일까요? 뉴욕치과는 다양한 비용의 임플란트들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오래 쓰고 싶다면 항상 수술 후 다른 치과로 가서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신 치과에서 오른쪽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좋고, 비슷한 케이스에서 10년 이상 지난 케이스가 있는지 확인하면 조금 더 오래 쓸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요즘은 1만 가지고 너무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1과 더불어 2와 3으로도 경쟁하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길 기대해 봅니다.